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어, 지난번에 우리 인간동물원 레포트, 감상문 레포트를 드렸었는데, 과제를 참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그 레포트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어, 영상 편집에 대한 후속 보강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레포트를 여러분들 보내주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하기 위해서 그 컨펌을 드리려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처음에 미처 이래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단편 영화를 보거나 이런 그 비상업적인 컨텐츠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평소에 이 상업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매력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을 아이고 타임만 돌렸다. 오늘 수업을 20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번 레포트에 대한 내용도 정리가 될 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업로드했던 컷의 이해라는 영상을 제가 2번, 3번 정도 새로 업로드 하느라고 여러분들 아마 접속이 잘 안 됐던 학생들이 계실 텐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간에 제가 컷을 읽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장면들을 몇 가지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저작권 침해 경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한다고 이제 사운드를 다 없앴는데 이 경고 마크가 뜨길래 몇 차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느라고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번거롭게 해드리고 저도 귀찮게 여러 번 작업을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건 현재 사운드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정책에서 이제 유튜브 이제 인공지능이죠. AI가 이 사운드에 대한 리듬을 이제 자동으로 인지해서 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 영상 컨텐츠도 자동으로 이렇게 인지해서 저작권 경고를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저는 아마 한 4년, 5년 정도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기술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고, 이거 영상업에 종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짧은 미래에 우리가 더 안정적인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저작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작이 역량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많은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우리에게 상당히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 몇 번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밤새도록 최근 유튜브 AI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들을 검색하고 기사들을 찾아보고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됐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간동물원이라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업로드 해드렸던 영상에 보니까 저작권 침해라고 이렇게 마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디오를 죽인다고 다 죽였는데 왜 이렇게 뜨지라고 몇 차례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이 부분이 뜨길래 자세한 내용을 조회했더니, 펜을 한번 보자.
아이고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 그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그 바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야야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 참네. 오케이. 이제 요 화면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제로 사용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그리고 그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요 장면인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그 몇 분 몇 초에서 몇 분 몇 초 구간에 요 부분에 저작권이 침해돼서 근데 그게 사운드가 아니고 영상 소스에 대한 부분을 지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작권 소유자의 그 저작권 침해 사례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경고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수익을 창출할 리도 없는 컨텐츠니까 아무튼 이 영상의 저작권을 엄격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검출하고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아주 희소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동물원 영화를 연출하신 김동진 감독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그 짧은 아주 액티브하고 몰입도 높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권해드렸는데 김동진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전 처음에 이 영화를 연출하신 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20대일까 30대일까 또는 그 이상일까 그렇게 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나이는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 사진을 보니까 오른쪽 위에 이제 저 사진이 가장 최근의 모습이신데 40대 예, 연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링크되어 있는 그 방관자라는 다른 영화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감독님의 감성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아무튼 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드라마 그 뭐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난다. 최근에 나중에 저 드라마 연출을 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영화 쪽에 하시다가 방송 쪽 드라마 일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에 대한 작업들을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업 파일에서 그 영상 편집,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제작자 입장에서 또는 뭐 우리가 저 시청자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인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두 번째 그 화면을 연출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성적인, 감각적인 다음에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접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김동진 감독이 어떤 감성을 가진 사람이며 이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봤더니 인간 동물원이라는 주제로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작품도 발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본 작가 이것도 연수는 한 12, 3년 전에 발표됐던 책인데 보니까 평이 아주 좋은 추리 소설로도 인간 동물원이라는 이렇게 소설책이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워낙 강력한 키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또 적어도 이 영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감독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그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감성의 코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었죠. 처음에는 감독의 사회인식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두 개 장면을 찾아서 우리 지난 수업에 이야기했던 렌즈의 화각, 다음에 구도, 노출,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렸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주제를 다 제출한 학생도 있고 뭐 저는 이제 태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레포트를 많이 줘서 제가 레포트 전체를 오늘 쭉 다시 리뷰하는 데만도 한 3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사운드로 레포트를 받아보니까 레포트 내용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톤, 음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야, 이 친구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레포트들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영화의 내용을 한번 이래 정리를 해볼 텐데, 뭐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드는 영화 또는 이제 CF나 뮤직비디오처럼 그 제가 뭐 이리저리 유튜브 서칭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감독의 최근 작업을 이렇게 보거나 찾게 되면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화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때 자주 사용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콘티를 보고 싶죠. 콘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이렇게 가진 것처럼 영상을 만들 때는 콘티가 설계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상물은 물론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감독의 아이디어나 감성들이 메모되어 있는 콘티를 볼 수 있다면 더 속속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콘티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역으로 콘티를 이렇게 추려내는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프리미어든 애프터 이펙트 베가스 어쨌든 영상 편집 툴에 보면 그 익스포트 이미지 시퀀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장면의 순서를 뽑아내고 싶어 이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제가 이래 보니까 익스포트 이미지 시퀀스 프리미어 프로 요 영상 또는 그 익스포트 이미지 시퀀스 인 마야 또는 인 파이널 컷 프로 인 애프터 이펙트 뭐 이렇게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여기 보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각각의 그 장면을 프레임 단위라는 말은 영상에 그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프레임 퍼 세크 기억나십니까? 1초에 몇 장면으로 기록할 것이냐. 그래서 그 장면을 이미지로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CF 하나를 뽑아내는데도 굉장히 장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이제 순서대로 뽑아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장면들을 이제 이미지로 추려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컷의 연결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뽑아서 보면 그 하나하나의 컷을 어떻게 구성했고 조명, 렌즈, 연출, 연기자의 동선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컨텐츠를 분석해 보고 싶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그 철조망 너머 보이는 학교의 건물부터 시작해서 그 복도에 걸어오는 발자국, 그다음에 사람들, 학부모들과 선생님의 모습, 이 창가에 들어오는 실루엣 모습, 그다음에 그 창문에 동물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상징적인 이미지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감독이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연출해서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컷들을 이어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의 구성을 보면 자 롱샷 우리가 샷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클로즈업, 그다음에 롱샷, 미디움샷,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롱샷 어떻습니까? 샷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우리가 대부분의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볼 적에 스크린과 좌석과의 거리는 딱 고정되어 있죠. 관객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관객들이 여러 가지 어떤 액티브한 영화의 장면들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리감과 입체감을 충분히 표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독들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화면의 느낌이나 구성들을 이렇게 샷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는 장면, 또 그 벽을 사이에 두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그 두세 개를 비교하는 장면. 이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클로즈업 장면, 다음에 조명, 위에 있는 교실의 형광등과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적절하게 묘사해서 대비를 하는 조명도 감독이 아마 계산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룹샷, 아마 학생들의 숫자도 연출된 숫자겠죠. 다음에 이 반발하는 학생의 등장, 또 이 극적인 장면, 클라이막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인물의 표정, 다음에 움직임을 더 보자. 다음 장면으로, 아이고, 다음 장면 넘기는 걸 내가 모르겠네. 우연호. 아이고, 아닌데. 자, 계단으로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여학생과 로비에서 엄마를 마주치고 그 엄마와의 갈등, 자, 거기서 다시 학생이 끌려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정리하고 엔딩을 마무리하는데,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전체적인 영화의 컬러가 보이죠. 그래서 아까 형광등 조명과 창가 조명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인물의 피부톤, 다음에 소품, 교실 벽의 색깔, 바닥, 이런 것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춰진,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이렇게 사람을 위압하는 그런 차가운 느낌의 분위기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아마 감독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연출한 내용이면 분명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전체 영화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들이 보내주신 내용들을 이래 읽으면서 키워드들을 하나씩 이래 뽑아봤습니다. 뭐 굉장히 감각적이고 예리한 분석을 보내준 학생들도 있고, 또 그 뜻밖의, 특히 우리 외국인 학생들, 야, 한국의 입시 현실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감성, 6개월 전에 내가 겪었던 현실이기 때문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준 친구도 있었고요. 또 제목을 너무 잘 붙였다. 감독의 연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탈출을 시도하는 여학생의 연기력이 돋보였고, 그 부모의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무기력한 입장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뜻밖의 수업 시간에 표현했던 렌즈, 다음에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디테일한 감상문을 보내준 학생들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인상에 남는 학교가 진학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교사는 색안경을 벗어라. 어쨌든 함축적인 표현, 4분의 그 몰입감과 긴장감이 감독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 저는 어떤 이제 생각을 가졌냐면,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어떤 의식, 연출에 대한 그 감독으로서의 의식적인 이제 접근. 두 번째는 그 화면 구성이나 기술적인 접근. 이 두 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더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보내준 레포트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친구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1번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친구의 감성과 관심을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어낸다면 훌륭한 디렉터, 연출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기를 이제 바라고, 두 번째, 화면의 구성이나 연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친구들은, 야,
훌륭한 오퍼레이터로서의 우리 이웃집 꼬마가 놀러 왔습니다. 오퍼레이터로서의 어떤 감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유능한 오퍼레이터로서의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디렉터로서의 어떤 감성과 인문학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르고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관심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자. 40초 남았네. 제가 뭐 레포트를 제출한 학생들의 레포트 속에서 가장 함축된 키워드 하나씩은 다 뽑아보려고 정리를 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다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집단 공간에서 가리키는 꿈, 이것이 과연 학생들이 자신을 위한 꿈이라고 생각할까? 다음에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시기 질투감을 동물에 표현한 것들은 참 참신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정체성을 박탈하는 교육, 그러한 명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 아프다. 종이를 줍는, 우리가 식사라고 해서 종이를 던져주죠 선생님이. 그것들을 줍는 학생들의 부감 촬영,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바라봤던 나의 입장이 느껴졌다. 성적순이 아닌 행복,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 전체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었고 좋았다. 다음에 작년까지 내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솔직한 표현 너무 와닿습니다.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공부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많다. 예리한 우리 베트남 학생의 감상평이었습니다. 나 또한 이러한 틀 속에 갇혀 지내고 있다. 더 나은 내일이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등급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사회. 공부 못한다고 차별하고 모질이 취급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콘티 작업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서 오늘 밤에 촬영해서 내일 아침에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빰빰빰빰빰빰